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모델링이다. 이것은 진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진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을 이해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형식화 시킨다고 합니다. 형식화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수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1 또는 뭐 x 이런 것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어떤 해를 찾고 나면 이것들을 다시 진짜 세상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일상의 언어, 우리 일상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다시 진짜 세상의 현상을 이해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예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쪼개서 설명을 해보면 진짜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것들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 상황 속에 주어져 있는 어떤 자료들, 뭐 데이터 또는 어떤 조건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들의 핵심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적절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학적인 모델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하나의 어떤 수량이 있다면 1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100개 모여 있다면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 아니면 모르는 것은 x라고 표현되기도 하겠죠. 또는 그 관계들이 어떤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은 5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함수라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하나의 수학적인 모델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서 2차 방정식이라면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한번 써볼 수 있을 거고요. 함수라면 함수의 어떤 식이라든가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들이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자, 이렇게 나온 어떤 솔루션을 이제 적절하게 맞게 실제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실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서 이 수학적으로 내린 결론이 맞는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와 비교하면서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이 정말 정확하냐, 아니면 다시 이것들을 개선할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수학적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겠죠. 자,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뭐 일반적인 수학 문제 풀이나 또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 접목해 본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수학 문제든지 문제 이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이해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찾아준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 또는 자료들, 또는 어떤 미지수, 뭐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수학적 모델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풀어서 바로 해를 해주는 과정.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 상황에 다시 적용해서 확인하는 과정. 자, 이런 것들, 이것이 어떤 진짜 세상의 현상을 해석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수학 문제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볼 텐데요. 자, 어느 회사에서 차를 빌릴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주도, 몰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제주도로 한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되게 제주도에 가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렌트카 회사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3개의 렌터카 회사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 3개의 렌터카 회사는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잘 봤더니 자, 기본 요금 그리고 초과 거리에 대한 어떤 부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조건들이 다르니까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떤 회사가 유리할까?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면 이 문제 자체, 다시 말해서 진짜 세상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자, 렌트카 회사 요금 체계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 가족의 이 어떻게 어떤 여행 일정으로 여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겠죠. 그런데 2박 3일을 여행하는데 첫날은 오후 4시에 제주도 도착한다. 둘째 날은 또 종일 관광을 했다. 마지막 날은 오전 관광을 하고 오후 3시에 서울로 돌아간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렌트카를 몇 킬로미터 쓴다라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또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 여기서 관계는 바로 이 요금 체계가 관계의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요금 체계에 나와 있는 이 관계, 다시 말해서 거리와 요금에 대한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초과 거리에 따라서 부가 금액이 정해진다. 이 초과 거리 10km당 3,000원 또는 4,000원, 5,000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일정하게 요금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수학적으로서는 함수, 그런데 일정하게 정해지는 함수니까 바로 1차 함수의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동 거리를 125km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각각의 3개의 회사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도로 하루방 렌트카에서는 자, 100km까지는 기본 요금 3,000원인데 초과 거리에 될 때 10km당 그죠? 10km당 우리가 3,000원씩 지금 부과가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25km는 어떻게 됩니까? 10km 또 10km 초과를 했으니까 5km도 10km 요금이 되겠죠. 따라서 기본 요금 3,000원에 3만원에다가 자, 10km가 3개, 다시 말해서 3,000원이 3번 반복됐다.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총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총액 금액을 봤더니 이 첫 번째 나온 렌트카 회사가 가장 싸네. 이런 걸 실제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이 풀이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이 금액들을 실제 진짜 세상의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가장 유리하다. 우리는 이 회사를 선택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우리는 125km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2박 3일을 여행을 한다는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팀별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